결혼한 자녀를 보면 문득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부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학비, 결혼자금, 심지어 사업자금까지 보태며 온 힘을 다해 키워냈습니다. 그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였을 뿐인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자식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나누던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질 때가 많아지지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변화를 알지 못한 채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자녀와 갈등을 빚고 때로는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평소 자주 했던 말이라면 오늘부터 꼭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피하셔도 자녀의 삶은 훨씬 평온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오해와 불행도 줄어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잊고 있던 지혜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따뜻한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 험담하지 마세요. 70세 김정희 씨는 아들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결혼 후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그 집은 무슨 일을 하는 집이야? 너희 형편도 빠듯한데 처가 걱정까지 해야 하니? 한 번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우리 집에서 다 돌보는데 그쪽은 뭐 하나 도와준 적이 있니?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그날 이후 연락도 점점 줄었다고 합니다. 전화에도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다고 하네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하지만 그 걱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은 사랑이 아닌 판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부모는 사실만 말한 것뿐이라고 여기겠지만 자녀는 자기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결혼은 누군가를 인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는 큰 결정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누가 부정하면 자녀는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정체성 방어 심리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선택한 사람을 비난하면 그것은 곧 나를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의 진위가 아니라 그 말이 언제,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나왔느냐입니다. 자녀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양쪽 모두에 실망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 떠오를 때 딱 한 번만 말을 삼가 보세요. 자녀가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는 꺼내지 않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박인수 씨는 이런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했죠. 참는 게 힘들었지만 그대로 따랐어요. 3년이 지난 지금은 며느리가 친딸보다 더 살갑게 대해줍니다. 그때 말 안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참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부모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은 배려입니다.
두 번째, 재산 이야기는 비밀로 하세요. 73세 윤정순 씨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장남답게 듬직했고 며느리도 인사성 밝고 싹싹한 편이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명절 가족 모임 자리에서 흐뭇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이 상가는 너한테 줄 생각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장남이 이어받는 게 순리 아니겠니?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씀씀이는 커졌고 몇 달 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파트도 나중에 제 몫이죠? 어차피 줄 거면 미리 상속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둘째 딸은 그동안 묵묵히 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플 때 제가 다 돌봤잖아요. 근데 왜 늘 오빠만 챙기고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그날 이후 활발하던 가족단체 채팅방은 썰렁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정순 씨는 나중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말하지 말걸. 여러분, 부모 마음은 자식 모두에게 같지만 돈과 관련된 말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명령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나중에 이건 너한테 줄게. 이런 말들은 의도와 다르게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받을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속 계산이 시작됩니다. 기대가 생기고 가족은 점차 정이 아닌 지분으로 얽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기대가 형성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과 상실감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물질적 기대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척도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런 비교 감정을 다스릴 수 있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그조차 쉽지 않습니다. 나는 미리 말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나중에 싸우지 않게 하려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리 말한 가정에서 갈등이 더 자주 생깁니다. 왜일까요? 준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여건이 바뀌면 자녀는 섭섭함을 느낍니다. 한쪽에 주겠다고 하면 다른 쪽은 그럼 나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약속이 실현되기도 전에 기대와 갈등이 동시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단 한 가지 원칙만 지켜주세요. 재산 이야기는 서류로만, 말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오해를 낳지만 서류는 명확함을 남깁니다. 자녀가 아무리 물어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5세 이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재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어요. 유언장에 다 써놨다고만 했죠.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서 잠깐 미움받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잘못 말해버려서 가족이 멀어지는 건 평생 남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형제자매 사이의 우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미 자녀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다 하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세요. 세 번째, 자녀의 이혼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제 자녀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대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한 소중한 메시지가
후반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5세 유경자 씨는 둘째 딸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더는 못 참겠어. 그 말을 들은 날 밤 유경자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친 얼굴로 말을 꺼낸 딸의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다음 날 그녀는 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이제 그만해. 인생은 아직 기니까 내 앞길을 다시 시작해도 돼.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유경자 씨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딸은 다시 남편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웃음이 줄었고 사소한 일에도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부모의 말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그건 사랑이자 본능이지요. 하지만 부부 사이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고 싶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 속에 갇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권 손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낄 때 책임을 다하려 하지만 누군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결국 그때 조언한 부모를 향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처럼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헤어지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 문제, 재산 분할, 심리적 회복 등 긴 여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중대한 선택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결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아이도 있잖아. 그렇게 힘들면 그냥 헤어져. 참지 마. 이 두 말 모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말 모두 자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을 말리는 것도 권하는 것도 결국 자녀 인생의 핸들을 부모가 쥐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운전대는 자녀가 잡아야 합니다. 부모는 그저 옆자리에서 안전벨트를 챙겨주고 비 올 땐 우산을 건네주는 존재일 뿐 운전대를 돌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의 결혼 생활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언이 아닌 경청입니다. 그 말이 옳든 그르든 그 순간 자녀가 내뱉는 말과 감정은 그들의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다정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다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네 번째, 왜 자주 안 오니? 라는 말은 피하세요. 68세 이정자 씨는 요즘 문득문득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결혼한 아들이 전처럼 자주 집에 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얼굴 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달력만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는 날이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 순간 정자 씨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니?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았어. 아들은 쑥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주말도 없이 너무 바빴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속은 시원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아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짧아졌고 오겠다는 약속도 점점 미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를 기다리며 마음 한켠이 서운하셨던 적 있나요?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아 키웠더니 이제는 나를 잊었나 보다 하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보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함께한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 그리움 자체는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자녀는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무거운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는 순간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민해지고 사랑이 깊은 만큼 오히려 쉽게 상처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기다림이 애틋함이 아닌 섭섭함으로 전해지는 순간 자녀는 사랑이 아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죄책감을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편안함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비난이 아닌 환영으로 들려야만 자녀는 가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집에 찾아왔을 때 이게 얼마만이냐 대신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향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부모의 기다림이 부담이 아닌 따뜻한 배려로 전해질 때 자녀는 이유 없이도 부모를 다시 찾게 됩니다. 5번째, 내가 장남인데라는 말은 자제해 주세요. 71세 정영자 씨는 늘 장남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큰아들은 제사, 가족 모임, 친척 돌봄까지 도맡아 하며 묵묵히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내가 맡아야지. 내가 장남 아니니.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 순간 아들의 어깨에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짐이 얹혔습니다. 가족 안에서 각자 역할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이는 앞장서고 또 어떤 이는 뒤에서 도와주는 구조,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 역할이 당연한 의무처럼 굳어지는 순간 자녀는 사랑이 아닌 책임감에 짓눌려 움직이게 됩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익숙한 습관처럼 하다 보면 그 반복은 결국 피로와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장남인데 장녀인데 이 말에는 부모의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지만 듣는 자녀에게는 사랑보다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 번은 참아도 그 말이 평생 반복되면 이 자리는 나만 늘 손해보는 자리 같다는 생각이 쌓이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할 피로도라고 설명합니다. 가족 내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기대를 받다 보면 자신의 삶이나 감정보다 역할 수행을 우선하게 되고 결국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역할 정체감 고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가족 내 위치가 고정되면 자녀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걸 죄책감처럼 느끼게 되고 감정적 거리두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큰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다른 형제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부모로서 너무나 이해됩니다. 가족 간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 중심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 말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 그들은 부모의 기대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최정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큰아들한테 늘 장남이니까 하면서 이것저것 맡겼죠. 그런데 하루는 둘째가 형,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서 내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하다고 바꿔 말했더니 오히려 큰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할보다 존중입니다. 장남, 장녀가 아니라 우리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자녀가 부모 곁에 오래 머무르고 싶은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한 자녀에게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어떻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라 해도 전해지는 방식에 따라 자녀는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담긴 무게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공감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한 아들이 문득 마음이 쓰여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옥상에서 햇살에 펄럭이는 이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갈하지만 어쩐지 낯선 풍경. 마당으로 들어오자 아버지가 조용히 계단을 내려오셨습니다. 더 깊어진 주름, 더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올까봐 자리가 눅눅하면 안 되잖냐.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올 줄은 몰랐지만 혹시나 하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셨고 아들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미안함과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지켜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운함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다는 무언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지만 늘 따뜻한 자리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겁니다. 기다림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 주는 배려입니다. 아무 말 없어도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우리가 결국 돌아가고 싶은 그곳. 그것이 자녀의 가슴에 새겨지는 가장 그리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한 통의 문자로 마음을 전했던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37세 이은지 씨. 예전엔 부모님과 자주 연락했지만 이제는 일에 치여 그마저도 뜸해진 지 오래입니다. 가끔은 바쁘다는 핑계로 일부러 전화를 피한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왜 전화 안 하냐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이면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셨죠. 오늘은 날이 차다. 꼭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비 온다. 퇴근길 조심해라. 밥은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 짧고 평범한 말들이지만 그 문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도착했습니다. 한때는 부재중 전화 12통, 안 읽은 문자 18개가 쌓이기 일쑤였고 은지 씨는 무심히 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오던 어머니의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손은 떨리고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마음속 불안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그 순간 은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컥할 뿐이었죠. 알고 보니 어머니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까운 지인 댁에 다녀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섭섭하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늘 먼저 마음을 건네셨을 뿐입니다. 매일 보내던 그 문자 한 통, 그건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말 없는 연결이었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재촉하지도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딸이 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하나 조용히 열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잊지 않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위대한 일이기도 하죠. 그 고단함과 깊은 사랑은 직접 부모가 되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정입니다. 결혼한 자녀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손을 잡고 걷던 그때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그때처럼 다가가고 조언하고 말이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흘렀기에 이제는 마음보다 말이 앞서는 순간 그 진심이 부담으로 전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건넨 모든 말은 그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그 속에 미움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볼 때입니다. 예전엔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자주 말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중국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로 다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전한다. 이는 가르침보다 기다림이, 지적보다 배려가 더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누군가를 바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존중해주는 사이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자녀는 편안함을 느끼고 말을 줄이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조용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는 그 침묵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낍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하나, 자식이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이제는 말보다 표정으로, 기대보다 기다림으로 조금 더 가볍고 그러나 더 깊게 자녀를 맞아주세요. 그 따뜻한 기다림은 자녀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그리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노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도 꼭 확인해 주세요. 동행연구소는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